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아내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 만들기 등을 하며 친교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지난 16일 유코 여사 초청으로 일본 총리 숙소인 총리 공저를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는 유코 여사와 함께 장인의 안내에 따라 화과자를 만들고 말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근대미학자로 조선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야나기 문에요 씨와 유코 여사 고향인 히로시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유코 여사에게 유과, 과편, 다식 등 전통 한과를 선물하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나눈 만큼 양국 국민도 더욱 가깝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윤 대통령에게 한번 걸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본인이 외무상으로서 2번 한국의 입장 변화로 곤혹을 치렀었기 때문에 3번은 속지 말라고 자민당 강경파가 압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믿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박살낸 외교, 윤석열이 살리는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임기 5년 동안 친북 친중과 반일 노선을 걸었고 특히 문재인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며 국민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까지 했는데요. 대증선동의 특징이 들리는 말은 달콤하지만 실속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일본에 지지 않으려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해서 얻은 우리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6.25 전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킨 북괴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를 일입니다.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출생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제보를 받는다며 좌파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송전 저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는 어머니와 제 친자 검사 확인 결과를 보고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과가 아니니 증거는 아니다고 한 말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며 혹시 어머니가 2명일 수 없다는 사실조차 알려드려야 아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분들 어머니가 2명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또 할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관계였다는 더러운 주문에 관한 제보도 받는다면서 친족으로서 할아버지 사자 명예훼손 고소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외할아버지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연인설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특히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민형사상소송으로 알려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뜬금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여야가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50명 증원을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들을 국회 전원위에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소속당인 국민의힘의 강력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2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며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며 이제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어수선한 시기를 이용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치 개혁은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계현 지도부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겐 악재 같은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용도 상향을 시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온 것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 내용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4단계 용도상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재명이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이 국토부의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고 4단계 용도 상향 역시 이재명이 방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국토부 공문에도 성남시 보고서에도 직무유기 협박은커녕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장의 권한만이 쓰여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측은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학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측과 검찰이 17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다른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김문기 씨가 2021년 11월에서 12월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문자 메시지를 수회 수신했으며 이재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이재명이 생일도 휴대전화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씨는 기자들에게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을 보좌했다며 이재명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에게 김문기 팀장, 거기에 골프공 있어? 이런 말도 했다며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오는 31일 이재명의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